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입니다. 여러분, 주식 투자하실 때 주가가 오르기만 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죠? 오늘은 그 생각,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. 시장의 방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도 있고, 심지어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금융도구, 바로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만약에 말이죠,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다면? 아니면 갑자기 시장이 확 무너질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, 뭐랄까, 보험 같은 게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네, 바로 옵션이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그게 옵션인데요. 이 옵션은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의 한 종류예요.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?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어떤 기초 자산,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금융 계약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우리 밀가격이 오르면 밀가루 가격도 오르잖아요. 딱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옵션은 기본적으로 계약이에요. 근데 아주 특별한 계약이죠. 어떤 자산을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, 중요한 건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 살 때 계약금 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.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이걸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찜해두려고 약간의 계약금을 걸잖아요.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그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이에요. 억지로 그 집을 살 필요, 즉 의무는 없는 거죠. 옵션이 바로 그런 겁니다. 자, 그럼 이 아주 특별한 계약, 옵션은 도대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핵심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옵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콜옵션. 이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. 당연히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이걸 사두면 유리하겠죠? 자, 그럼 반대는 뭘까요? 네, 가로 풋옵션입니다. 이건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. 이건 그렇죠.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 계약을 이해하려면 딱 세 가지 핵심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바로 행사 가격, 만기일, 그리고 프리미엄이에요. 행사 가격은 뭐냐? 내가 사거나 팔기로 약속한 바로 그 가격. 만기일은 이 권리가 사라지는 날짜, 그러니까 유통기한 같은 거죠. 그리고 프리미엄은 이 모든 권리를 얻기 위해 내가 지불하는 비용, 즉 옵션의 가격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자, 이제 기본 용어들은 다 배웠습니다.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잃게 되는지 그래프로 한 번에 딱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부분이 옵션 투자의 진짜 재미,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집중해주세요. 자, 첫 번째, 콜옵션을 샀을 경우, 즉 매수했을 때입니다. 이건 주가가 오를 것이다에 베팅하는 거예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주가가 내가 약속한 행사 가격을 넘어서 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? 네, 수익이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요. 와우. 반면에 내 예상이 틀려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내 손실은 처음에 냈던 그 프리미엄 가격으로 딱 막힙니다. 더 이상 손해볼 게 없어요. 이게 바로 옵션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. 그럼 반대로 풋옵션을 샀을 땐 어떨까요? 이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에 베팅하는 거죠. 주가가 곤두박질 쳐서 거의 0에 가까워질수록 내 이익은 엄청나게 커집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예상에 빗나가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도 내 손실은 그렇죠. 처음에 냈던 프리미엄으로 딱 제한됩니다.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니 정말 강력한 방법 아닌가요? 하지만 여러분, 옵션은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걸 매도라고 하는데요. 자, 콜옵션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옵션을 판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그건 바로 내 수익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내 예상과 다르게 미친 듯이 폭등하면 나는 그 주식을 사서 콜옵션 매수자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생겨요.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정말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. 아니, 수익은 딱 정해져 있는데 손실은 무한대일 수 있다니 이렇게 위험한데 도대체 왜 옵션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?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?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
그 이유가 뭐냐면요. 옵션이 가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얼굴 때문입니다. 하나는 헤징, 또 다른 하나는 투기예요. 그러니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험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돈으로 대박을 노리는 과감한 베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옵션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, 바로 해칭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보험에 드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내가 정말 아끼는 주식이 있는데 요즘 시장이 불안해서 곧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요. 그럴 때 이 주식에 대한 풋 옵션을 하나 사두는 겁니다. 그럼 실제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내 손실은 딱 제한된 범위 안에서 막을 수 있게 되죠. 일종의 안전벨트,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셈이에요. 해칭이 수비수 같은 역할이라면 투기는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옵션의 아주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레버리지 효과거든요. 이게 뭐냐면 아주 적은 프리미엄만 내고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주식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만약 내가 시장 방향을 정확히 예측했다면 주식을 직접 샀을 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큰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이건 양날의 검이라서 예측이 틀리면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이 해칭과 투기, 이 두 가지 성격 덕분에 옵션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.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. 이 현대적인 옵션 시장이 탄생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. 모든 것을 바꾼 해, 바로 1973년입니다. 이 해에 금융계의 역사를 바꾼,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혁신이 일어납니다. 1973년 이전에는요, 옵션 계약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사적인 거래에 가까웠어요. 그래서 기준도 없고 거래하기도 너무 불편했죠. 그런데 바로 그 해 시카고 옵션 거래소, 우리가 CBOE라고 부르는 곳이 문을 열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. 모든 계약이 딱 정해진 규격대로 표준화되고 누구나 투명하게 가격을 보면서 거래할 수 있는 중앙시장이 생긴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현대 옵션 거래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옵션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과연 옵션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아주 똑똑한 금융 혁신일까요? 아니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정답은 아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둘 다 맞다일 겁니다. 옵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도구지만 그 힘을 다루기 위해선 그만큼의 책임과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